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최남과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통신 서비스 업종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료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소제목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 외국인 투자자는 결국 돌아온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왜 먼저 수급이라는 이슈를 적어놨냐면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G라는 이슈가 결국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의 그 수익성 관점에서 좀 힘들게 한 사실은 맞아요. 근데 요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작년 내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었던 요인을 해소했다라고 보면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를 어느 정도 멈추고 오히려 이제 순매수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봤었었고요. 실제 이제 국내 기관 투자들은 한국통신업종을 그동안에 이제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은 5월 28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SKT 한 5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외국인의 순매수는 통신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왜 파냐? 왜 순매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난 신뢰 못하겠다라는 게 아마도 주요한 컨센서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잘 나온 거 알겠는데 2분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구심을 제거를 해주면 그러면은 통신업종에 대한 순매수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를 보면 지금 3분의 2 지났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냐라고 봤을 때 괜찮다는 거죠. 예,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어지는 이 수익성 개선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봤고, 특히나도 뭐 6월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마케팅 쪽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 부문 쪽에서도 특이한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분기까지 잘 나오면 그래도 안 살 거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통신업은 이번 그 EQ 프리뷰 시즌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왜 하반기에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면은 그 매출이 좋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의 서비스 매출 증가율을 4.4%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5G가 계속 는다. 근데 5G는 ARPU를 어떤 방식으로건 늘리죠. 그리고 IPTV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부분 괜찮다. IDC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별로 다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비용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수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CEO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 새로운 CEO 분의 말씀을 들어오면 이분은 경쟁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 가입자 확보 경쟁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싫어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KT가 뭔가 시장을 망가뜨리면 성장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T 커스터머 부문장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비용 통제를 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G 턴어라운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SKT의 CEO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6월 초에 있었던 타운홀 미팅 통해 가지고 난 전통적인 평가 안 할래. 그냥 알프
그다음에 뭐 마켓 쉐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AI나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어떤 혁신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거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쟁 안 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경쟁 비용이 축소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캐펙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캐펙스도 사실 통신 장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부정적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작년보다 저는 10% 이상 축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도 과거랑 다르게 이제 5G는 전망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기지국에 대한 투자 수요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되는 것들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각 사업자 간 공동 구축 관련된 이슈도 한 번 정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펙스 관련돼서도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르고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적어놓은 것처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적시를 해놨는데요. 이건 무슨 근거로 그러냐? 저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익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연결 영업이익 3.31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18년도의 영업이익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차피 이제 통신업종은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릴레이팅이 나오거나 혹은 딜레이팅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익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연초서부터 3.3조로 봤던 게 아니라 지금 꾸준히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매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3조까지 와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니까 2018년도에 시가총액이 여기 있었다라면 지금 시가총액 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대략 18% 정도 나더라.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은 이 괴리도가 좁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이 종목별로 가게 되면 저는 여전히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LG, 그 다음에 KT, 그리고 SKT 순서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적이 이 순서대로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실적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큰 폭으로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리스크를 좀 낮게 가져가면서 한 10%에서 20% 사이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통신업종 하반기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